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잡스러운 지식을 전하는 잡주왕입니다. 20세기가 지고 나서 4년 후, 그러니까 21세기가 시작된 지 4년째이던 지난 2004년 12월 1일, 영국의 미술가 500명을 대상으로 벌인 20세기 100년 동안 예술가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작품은 무엇인가? 라는 설문조사에서 듀샹의 세미, 피카소의 아비뇽의 아가씨들을 뒤로하고 1위에 뽑힌 적이 있습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화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가 피카소임을 부인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피카소는 20세기를 상징하는 위대한 화가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미술가들은 왜 피카소의 작품이 아닌 듀샹의 샘을 20세기 가장 커다란 영향을 끼친 작품으로 꼽았을까요? 이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려면 20세기 현대 미술을 관통하는 특징을 살펴봐야 합니다. 20세기 미술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말은 바로 낡은 것의 거부, 새로움의 추구라고 할 수 있죠. 여기에서 낡은 것이란 과거의 것, 그러니까 20세기 이전의 예술 언어들을 뜻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면 르네상스 시대부터 20세기까지의 시기죠. 작품의 특성으로 볼 때 우리가 미술 시간에 배웠던 낭만주의, 고전주의, 바로크 등으로 구분되던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파들이 공통적으로 따르던 몇 가지 예술 언어들이 있었는데요. 현대 미술이 낡았다고 거부한 것이 바로 아무런 의심 없이 예술계를 지배하던 이러한 예술 언어들이었습니다. 당시 예술가들이 의심하지 않고 당연히 따르던 예술 강령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우선 회화의 기본 요소인 형과 색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세기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회화는 바깥의 대상이나 사물을 아름답게 재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사물이나 대상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며 최대한 아름답게 화폭 속에 담아내는 것이었죠. 그렇기에 대상의 형과 색은 자연주의적인 묘사를 따라야 했습니다. 함부로 형과 색을 바꿔서는 안 됐죠. 다음으로 원근법이 있습니다. 바깥의 대상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기 위해선 형과 색만 있는 그대로 묘사해서는 안 됐습니다. 화가들이 사용하는 캔버스는 우리가 살아가는 3차원이 아니라 2차원의 공간이었기 때문이었죠. 한계 차원의 결핍을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브루넬레스키가 13세기 창안했던 것으로 알려진 원근법이었습니다. 원근법의 발명으로 화가들은 바깥의 대상을 묘사할 때 원근법이 제시하는 계산에 따라 2차원의 캔버스에 3차원의 공간을 있는 그대로 재현할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고, 이러한 믿음은 수백 년간 이어져 왔습니다. 그렇다면 회화의 주제에는 어떠한 강령들이 있었을까요? 17세기 프랑스 절대 왕정의 루이 14세는 국가의 모든 영역을 자신의 통제하에 두고 싶어 했습니다. 모든 권력은 자신으로부터 나오며 정치나 경제뿐 아니라 학문과 문화, 심지어 예술 또한 자신을 위한 것이어야 했는데요. 이러한 루이 14세가 지향했던 미술은 위대한 인물들의 위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왕에게 충성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며 귀감이 될 만한 교훈적인 내용을 웅장하고 명료하게 그리는 것이 이 미술가들의 덕목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이에 따라 회화의 주제에 대해서도 그 위계 질서를 세워 고급스러운 주제와 저급한 주제를 구분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가장 높은 등급을 받은 그림은 교훈적 메시지가 들어있는 역사화나 성서의 한 장면이 담겨있는 그림이었죠. 그 다음이 인물화이고 뒤를 이어 풍경화와 정물화, 그리고 민간의 삶과 애환을 표현한 풍속화가 가장 낮은 자리에 자리 잡았습니다. 한마디로 왕이나 신과 같은 주제 이외에는 모두 저급한 주제, 특히 일반 민중을 대상으로 그린 그림은 그 중에서도 가장 저급한 장르로 폄하된 것이었죠. 이처럼 19세기까지 서양 회화를 지배했던 강령들을 하나하나씩 깨트리며 자신들의 예술 언어를 구축하고자 노력해온 것이 20세기 초 미술가들이었습니다. 바깥의 대상을 있는 그대로 그려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추상의 흐름을 만들었고, 원근법의 굴레에서 벗어나 피카소와 브라크가 큐비즘의 전략을 펼쳤죠. 사물의 색과 동일한 색을 써야 한다는 강령에 대항해 마티스는 사람의 얼굴을 보라색으로 칠함으로써 표현주의를 탄생시켰고요. 고상한 인물이나 주제만을 화폭에 담을 수 있다는 규약은 마네와 모네 같은 인상파 화가들이 깨뜨렸습니다. 인상파 화가들은 빛을 반사한다는 물리적 속성하에 모든 대상은 평등하다는 생각을 밀어붙여 회화 역사상 최초로 사물이 아닌 빛을 그린 이들로 남아있습니다. 그렇다면 듀샹은 도대체 어떤 일을 했길래 그 위대한 피카소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갖는 화가로 뽑혔을까요? 듀샹의 샘은 그동안 서양 미술을 지배하던 강령들의 각계 격파를 넘어 서양 미술 전반을 기저에서 지배하고 있던 인식,
즉 예술을 창작하고 감상하고 평가하던 기존의 예술 문화에 내재되어 있던 근대적 예술 문화 자체를 송두리째 깨트린 공이 있습니다. 20세기 전까지 서양에서는 예술을 실제와는 철저하게 다른 영역으로 구분해왔습니다. 실제 세상과 달리 예술의 세계는 아름답고 평화롭고 고상한 영역이었죠. 따라서 예술은 권력자 또는 힘을 가진 지배층이나 즐길 수 있는 영역이었고 일반 대중의 삶과는 무관한 영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상함과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 수많은 방어막과 장벽을 높이 쌓아 올렸는데요. 뒷샹이 한 일은 바로 이러한 실제와 예술을 갈라놓았던 장벽을 허문 것입니다. 뒷샹이 일상에서 쓰던 소변기를 미술관 안에 가져다 놓고 이것이 예술이다 라는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킨 순간 19세기까지 서양의 미술사를 지배해오던 모든 예술 문화적 기준과 틀이 와르르 무너지고 새로운 예술의 정의가 시작되었던 것이죠. 변기가 예술작품이 되어버린 시대에서 예술이 되지 못할 것은 이론상으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게 됐습니다.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예술이 일상이 되어버린 시대를 20세기 초 마르셀 듀샹은 그의 변기 샘을 통해 선취해냈죠. 듀샹이 변기를 미술관으로 가져와 일상을 작품으로 만든 사건은 이후 현대미술의 주요 라인으로 자리잡은 해프닝과 개념예술의 탄생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미술관 벽에 걸린 작품으로서의 회화 대신 변기를 박물관에 밀어 넣음으로써 감상의 대상으로서의 작품이 아니라 희한하고 골 때리는 사건성을 불러일으키는 해프닝이 현대미술의 작품 형성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을 수 있는데 커다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또 예술작품의 성립 과정에서 작품의 물질성이나 대상성보다는 그 작품이 가지고 있는 관념이나 개념만으로도 훌륭하고 위대한 작품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죠. 이는 현대미술의 주요 라인으로 자리잡은 개념예술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죠. 실제로 우리가 요즘 접하는 현대미술들은 작품의 성립 과정에서부터 형상보다는 관념과 개념을 더욱 강조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형상은 빈곤하고 관념은 과잉인 상태에 희한한 작품들이 오늘날 미술관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듀샹의 샘이 피카소의 회화보다 20세기의 미술사에서 더 깊고 긴 영향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 이유입니다. 듀샹의 이러한 예술적 실험은 21세기에 들어 완벽하게 성공하여 예술과 현실이 완벽하게 뒤바뀐 현상을 우리는 곳곳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일상은 지난날 예술처럼 아름다운 것들로 넘쳐납니다. 그에 반해 미술관에 가면 오히려 너무나 일상적인 것들이 예술의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죠. 지금 당장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여러분의 일상은 어떤 예술 작품들로 둘러싸여 있나요? 감사합니다.